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 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검진이 긁어부스럼이 되는 5가지 이유. 긁어부스럼이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도리어 화를 당한다는 의미이다. 암 검진이 바로 이 긁어부스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최첨단 기기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할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암 검진이 긁어부스럼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암 검진은 하면 할수록 암이 발견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중에는 오진도 많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유사암이나 잠재암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 서양은 암의 정의가 달라서 일본은 상피 내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암의 성격을 가진 세포가 증식하고 있으면 암이라고 진단한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침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서양에서 암으로 간주되지 않는 병변의 80에서 90%가 일본에서는 암이 되어버린다. 일본에서는 암으로 진단받으면 무조건 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항암제의 부작용을 겪게 된다.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나 PET 양전자 단층 촬영 등에 의한 암 검진은 방사선 피폭설량이 많아서 단 한 차례의 검진으로도 바람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검사 자체가 바람을 촉진할 수 있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암이라면 검진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암 검진에서 발견될 암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검진을 받고 있는 그룹과 다르지 않다. CT 등을 이용해 더욱 정밀한 촬영을 하면 엑스레이 촬영보다 훨씬 조기에 원발병소, 암이 처음으로 생겨난 부위를 발견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발견된 암이 작을수록 유사암일 확률이 높으며 진짜 암은 발생된 즉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PET 검사는 피폭량이 많다. PET 검사는 CT 등의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암 병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그 병소는 이미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암이거나 유사암이므로 일찌감치 발견해도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PE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함으로 피폭선량이 많아 한 차례의 검사로도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은 방사선 검진에 의한 피폭으로 발생하는 암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중에도 집단 검진은 효과적이지 않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개별 검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암 검진은 보통 집단 검진과 개별 검진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경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검진과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집단 검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별 검진으로 훨씬 작은 암이 발견되면 유사암임에도 무의미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결국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개별 검진도 집단 검진 이상으로 해롭다. 큰 병원에 가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 병원은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는 해도 어쩔 수 없이 달려가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때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이름난 종합병원, 국립암센터 같은 큰 병원을 떠올리겠지만 그런 병원은 가지 않는 편이 좋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그런 병원은 소개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병원들은 환자 수가 많고 유명한 병원일수록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큰 병원일수록 실험적인 부분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의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는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신약 실험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신약 실험을 하면 제약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병원을 경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못 보고 놓친다면 병원 명성에 누가 되므로 환자가 일단 병원에 가면 철저하게 검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항목에는 대부분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 5%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10항목을 검사하는 경우 적어도 1항목이 기준치를 벗어난다고 진단받는 사람이 40%나 발생하는 것이다. 30항목을 검사한다면 78%가 적어도 1항목에서 기준치를 벗어난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결국 검사받는 사람의 약 80%가 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철저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 암이라면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항암제든 치료란 치료는 다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환자만 고통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치료를 기대하며 찾아갔더니 과잉 진료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의사의 친절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 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수술과 사망률 간의 관계. 유방암의 할스테드 수술 암덩어리가 있는 유방을 포함해 주위의 가슴 근육과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의 경우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양에서는 30년 전에 폐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변혁이 늦어 약 10년 전까지도 이 수술을 시행했다. 유방은 수술을 할 때 손이 헛나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젊은 외과 의사의 연습용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동료 의사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은 절제하더라도, 즉 수술은 성공해도 수술 후에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환자가 암 수술 직후에 사망하는 일이 많은데도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이상한 일이다. 수술 전에 암에 대한 공포심이 한껏 조장되기 때문에 유족이 암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병이나 부상도 마찬가지이지만 암으로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그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 맹신은 금물. 5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에는 10년 동안 1200명 모두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개입그룹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사람의 수는 방치 그룹의 배 이상이었고 자살, 사고 등으로 인한 총사망자 수도 의사의 지도를 따랐던 개입그룹이 많았던 것이다. 다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개입그룹이 적었다. 아마 금연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증상이 없는데도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심장에는 좋지 않다. 검사에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지도나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경색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연구를 거치지 않고 그저 몸에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정기검진이 시작되어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의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가려야 할 때다.
감기약은 감기에 효과가 없다. 흔히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는 200여 종이나 되며 그것의 DNA도 쉽게 바뀐다.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변이를 한 상태이므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이나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어떨까? 그것들도 전부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약일 뿐이다. 시판 중인 감기약에는 기침, 발열, 목의 통증, 콧물 등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을 억제하는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다. 한편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증상별로 다르다. 이 같은 감기약은 먹으면 잠시 동안 증상이 완화된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감기가 도져서 다시 약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잠시 또 진정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깨끗하게 낫지 않고 이런 상태가 오래 가게 된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나 그 사체를 몸 밖으로 몰아내고 체온을 높여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침과 열을 약으로 억누르는 것은 감기와의 싸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몸에 눌러앉아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 독감을 백신으로 막았다거나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약으로 치료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에 그 약해로 인한 뇌장애나 사망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암과 싸울수록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다. 암은 그냥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커지고 악화되어 마취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에 신음하다가 죽어간다. 사람들은 대개 암이라고 하면 위에 말해서처럼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암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가 어떻게 확인이라도 한 것일까? 예전부터 일본에서 암은 대부분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왔다. 손쓸 도리가 없는 전이 암이나 말기 암이라면 몰라도 조기 암이나 진행암의 경우는 무조건 치료부터 했다. 암을 방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환자에게 암을 통보하는 것조차 흔치 않았던 1993년 뉴스 진행자였던 이스미 마사타카는 자신이 악성 구드남종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해 1월에 그는 암이라는 것을 알고 수술을 했지만 전이가 발견되어 9월에 두 번째 수술에서 장기를 3kg이나 적출했다. 이후 쇠약해진 몸에 항암제 치료까지 받아 몸은 더 야위어갔고 결국 그는 3개월 후인 12월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의 유족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째 수술한 자리에 암이 대폭 재발했다고 한다. 자르면 암이 날뛴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체내에 메스가 들어가면 정상 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끼어들어 쉽게 증식한다. 게다가 지금 있는 암을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그것이 진짜 암이라면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암 치료에 아무 소용이 없다. 항양제는 맹독과 같다. 흔히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줄인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 암덩어리는 반드시 다시 커진다. 즉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을 치료한다거나 좀 더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1990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기술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항암제, 방사선 등은 병소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키지만 이 축소는 의미가 없고 생명 연장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폐암,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이런 암에는 항암제가 무의미하다. 즉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스미 마사타카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말해준다. 이스미 씨처럼 암이 발견되어 치료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한 후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나는 20년이 넘도록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왔지만 구드남종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3년에서 길게는 9년이나 살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통증 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통증이 있더라도 모르핀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치료 때문인데도 의사들은 새로운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는 무서운 것임을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에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암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암은 그냥 두면 순식간에 커져서 고통을 주고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는 오해는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다.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곤도 마코토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 같은 위험한 고백으로 의학계에서는 눈밖에 났지만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항암제의 독성과 확대 수술의 위험성 등 암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쿠치 간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조기암 진단이나 건강검진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학 상식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